지금까지 장상학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뭐 몇 가지를 갖다가 좀 봐왔죠. 그 장상학설에 대해서 각 조별로 해당되는 부분에 대해서 연구를 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발표를 좀 하도록 할게요. 그래서 다음 시간은 지금 이렇게 처음 이렇게 시작하는 단계에서 이렇게 하고 다음에도 좀 더 이렇게 차근차근 이 하는 형식이 맞춰져 가면서 진행을 하도록 해볼게요. 자, 발표를 누가 좀 하시죠. 발표. 계속 눈 마주치는데. 발표. 순서대로 가나요? 아니 아무나 나와서 발표해주세요. 어차피 좀 시간이 부족하면은 중간에 끊기게 되거든요. 그래서 발표를 좀 후딱후딱 해주면 더 좋죠. 어차피 해야 되는 거니까. 교수님, 저희 예. 나와서 해줄래요? 내가 열어줄게. 교수님 저 이거 등록을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예? 파일 저장해서 등록을 해서 아니요, 그냥 나와요. 나한테는 나오니까 내가 봐주면 되죠. 아까 김지환이었죠? 네. 예, 여기죠? 예. 나와서 좀 해줄래요? 자, 발표할 때는요, 여러분들 어렵게 발표하는 거니까요, 여러분들 손에 있는 거 손 다 띄세요. 발표 잘 들어주시고, 그 다음 질문할 시간 줄 거예요. 질문할 때, 그때는 좀 뭐 자료 참고한다, 이렇게 하는 건 괜찮은데, 지금 여러분들 동료가 나와서 발표할 때는 반드시 잘 들어줘야 돼요. 그래서 손에 있는 거 다 띄워놓고 발표하도록 하고요. 자, 손 놓으세요. 자, 내가 이 슬라이드 내가 돌려줄게요. 자, 이야기하세요. 마이크 대고. 잠깐 마이크가 꺼졌나? 마이크 꺼져 있어서. 저희는 장상학설의 기본 내용에 대해서 조사해 봤습니다. 먼저 장상이란 인체 내 정보가 외부 환경 변화에 반응하리라는 작용으로 외부로 드러난 현상을 말합니다. 우리 몸 전체의 모습 등 인체 밖에서 인체 내 장부의 상태를 파악 가능하다고 합니다. 장상에서는 장부가 기본이 되고 장은 5개로 나뉘고 이를 오장이라고 합니다. 부는 6부로 나뉩니다. 오장에는 폐, 심장, 간, 신장, 비장 그리고 플러스 알파로 심포라는 것이 있고 6부에는 소장, 당, 위, 대장, 방광, 3초가 있습니다. 그리고 기항, 지부라는 것에는 뇌, 척수, 골, 맥, 담, 여자부 이런 것이 있습니다. 지금 자꾸 건드리니까 지금 내가 이거 못 돌리게 되는데 건들지 말아요. 예. 먼저 오장에 대한 내용입니다. 먼저 폐는 오행 중 금의 성질을 갖고 있고 폐는 여러 기를 주도하여 호흡을 맡고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폐에서 흡입된 전기는 비장에서 운화기와 서로 결합하여 원기를 생성시키고 이는 생명을 유지하는 데 필수적인 물질적 기초가 된다고 합니다. 심장은 혈맥을 관장합니다. 혈액은 심장의 박동을 원동력으로 하여 혈관 중심에 들어가 전신의 영양소 등을 운반합니다. 혈의 순환이 원활하게 되면은 얼굴의 색이 좋아지고 활기도 있어지는데 혈류가 막히면은 안색도 나빠진다고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비장은 소화기계 전반의 역할을 가리키는데 이것은 운화를 관장한다고 합니다. 운화란 음식물의 수곡을 정리 물질로 변화시켜 필요한 장부에 운반하는 것을 말합니다. 네 번째로 간장의 역할 이외에 자율신경계나 정서에 대한 중추신경계의 역할까지 포함된다고 합니다. 간장은 혈액의 저장과 양을 조절하고 황으로 되어 있을 때는
혈액은 간장에 저장되어 있는 활동 시에는 조직기관으로 향한다고 합니다. 이와 같이 신체의 조직이나 기관은 간 혈액에 양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신장은 신장 벌레의 역할뿐만 아니라 생식계, 호르몬까지 포함되고 있어 사람의 생장 과정에도 노화 현상까지 넓게 관계되어 있다고 합니다. 신장은 물을 관장하고 정신의 수액대사를 관리하여 이 작용이 약하게 되면은 빈용, 부종, 기침 등 여러 이상이 발생한다고 합니다. 다음은 육부입니다. 육부는 뱃속에 있는 6가지 기관으로 위, 대장, 소장, 쓸개, 방광, 삼초를 말합니다. 음식물을 받아들여 소화하고 영양분을 흡수하며 찌꺼기를 내보내는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네, 그냥 하세요. 이항지부는 오장육부에 소속되지 않은 특수 기능을 담당하는 6개의 장기를 말하는데 뇌, 수, 골, 맥, 담, 여자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담도 간과 배합되는 장부이지만 담이 저장하고 있는 담즙이 맑고 깨끗한 것이기 때문에 기항지부에 속한다고 하고 기능적으로 오장과 비슷하고 형태적으로 육부와 비슷하지만 좀 다르다고 합니다. 마지막 게 뭐죠? 네. 자, 잠시만요. 이렇게 간단하게 발표를 했는데 수업한 내용을 어떻게 보면 요약했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뭐 대단한 걸 요구하는 게 아니에요. 수업한 내용 이렇게 요약하고 좀 더 가다 보면 이제 거기에 대한 토론을 해라. 이런 내용 요약 정리도 있고 토론도 있고 이렇게 다른 게 있을 수 있으니까요. 나중에 토론하라고 하면 토론하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처럼 이렇게 간단하게 발표하시면 되고 발표를 잘 들었잖아요. 들었는데 간단한 질문을 좀 해주시면은 아 내가 잘 들었다는 표시를 해주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질문을 간단하게 좀 해주세요. 어려운 질문하면 답변 못하죠. 그러니까 너무 어려운 질문 하지 말고 그냥 답변할 수 있을 정도의 질문, 간단한 질문 그 정도는 해주는 것이 기본적인 예의예요. 이런 발표 같은 거 할 때는. 자, 발표자가 지목을 해서 이렇게 좀 손 들었거든요. 손 든 친구들 누구 지목해서 발표하고 답변 받아주세요. 뒤에 분. 발표 잘 들었습니다. 그 오장과 그 육부 간에 아까 그 교수님께서 그 질문하는 거 정리해봤을 때 그 관계들에 대해서 조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그 관계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나누신 게 있는지 궁금합니다. 있는지 없는지. 오장과 육부의 관계에 대해서 잘 모르겠습니다. 네, 모르겠고요. 또 다음 그 앞으로. 비슷해요. 오케이. 자, 오장과 네. 준비하면서 뭐가 제일 힘드셨나요? 찾아보는 게 귀찮았습니다. 처음이라 다들 힘들죠. 뭐든지 다 힘들죠. 예. 그럴 수밖에 없죠. 이런 수업 좀 처음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뭘 해야 될까도 몰라요. 내가 이걸 뭘 해야 될지 교사가 시켰는데 뭘 시킨 거야? 좀 이런 경우도 꽤 많아지죠. 예. 여자포가 상대 언어로 가공이. 네, 이렇게 간단한 질문 해주시면 좋고요. 좀 너무 어려운 질문 했다면은 답변을 분명히 못할 수 있죠. 그럼 나는 웬만하면 안 도와줘요. 그냥 같이 다른 친구들이 도와줘서 이야기할 수 있으면 이야기하고 지금 여러분들이 이야기하는 것이요. 정답일 확률이 한 반도 안 돼요. 근데 들어가도 좋아요. 예. 예, 수고했고요. 예. 틀린 이야기도 그냥 놔두는 이유가 뭐냐면요. 여러분들이 한문도 공부할 때도 계속 막 떠들고 했었죠. 한의학도 마찬가지예요. 단수상 암기하는 거, 내가 암기하는 거 안 한다 했죠. 암기 안 하는 대신에 그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자꾸 이야기하라. 이야기하면서 토론하면서 한의학적인 실력이 쌓아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떤 주제를 잡고선 이야기한다 하면은 그 주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그 주제에 대해서 같이 이야기해서 6명이 같이 이야기하면 거의 도토리 키재기죠. 도토리 키재기는 하는 듯이 하는데 이렇게 이야기한 내용들이 나중에 혹시 선배들하고 이야기할 기회도 생기고 또 학년이 올라가서 후배들하고 이야기할 기회도 생기고 할 때 아 내가 그때 잘못 말했구나 하는 걸 느끼면 돼요. 그리고 그걸 수정할 수 있겠죠. 지금은 내가 이건 이거다라고 해서 정답을 알려주고 이 정답에 따라서 이거 니네 외워. 이것이 정답이니까 이거 따라와. 이렇게 하면은 당장은 좋아 보이죠. 그런데 과연 그걸 얼마나 외울 수 있을까? 얼마나 알 수 있을까? 한 30%도 못 알아듣는다 그래요.
일반적으로 교육학 전공한 사람들이 교육학적 측면에서 봤을 때 수업한 내용의 30% 알아들으면 많이 알아들었다라고 하거든요. 교수 혼자 막 그렇게 떠들어대고서는 학생들이 아는 것은 30%도 안 된다 하면은 별 의미가 없다라고 보고, 차라리 그냥 학생들끼리 이야기해서 어느 정도 알 수 있는 내용까지 알게 되고, 틀려도 너무 틀리거나 이상한 건 내가 나중에 또 이야기를 또 하기도 하겠죠. 그렇지 않은 것들은 그냥 놔둬요. 놔뒀다가 나중에 스스로 고칠 수 있게 된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니까요. 그래서 너무 틀린 거 이야기하면, 내가 다른 거 이야기하면 어떠나, 나 틀린 거 이야기하면 어떠나 걱정하지 말라 그랬죠. 한문 시간도 마찬가지고 지금도 마찬가지고, 틀린 거 이야기도 좋고, 틀린 내용은 어차피 지금 여러분들이 배운 게 개론이에요. 개론. 아주 기본 중에 기본. 그것도 진도가 굉장히 빠르죠. 속도가 너무 빨라요. 그 용어도 오장육부 간신배신 이것도 외우기도 전에 육부 나와서 뭐 담소장 위 대장 방관 3초 나오고, 거기에 또 뇌수골맥단 8포 기항지부라는 용어까지 나오고 막 하니까 이거 다 외우려면 한없죠. 그렇다고 이걸 갖다 발표하기도 굉장히 어려울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일단 수업한 내용을 정리하는 정도의 수준으로 이야기하게 되고, 좀 더 지나서는 정리한 내용을, 그 내용에 대해서 어떤 주제를 잡고 거기에 대한 토론도 하게 하고 하는 식으로 좀 진행을 할 거예요. 자, 또 다음 주에 누가 발표를 좀 하실까요? 어차피 5쪽 다 하는 게 해야 좀 편해요. 그래야 발표와 질문자, 지금 질문한 사람들, 발표한 사람들 기록을 또 하잖아요. 그죠? 자, 얼른 다른 주에서 나와서 좀 발표하시죠. 예, 나와주세요. 자, 조장 이름이 어떻게 되죠? 조장이 누구? 문규리. 예. 자, 요 마이크 잡고선 해주세요. 저 슬라이드는 내가 돌려줄게요. 자, 이야기 하시죠. 네, 저희는 장상론의 형성과 분류에 대해서 조사를 했습니다. 먼저 장상학설은 이제 제가 느끼기에 좀 귀납적인 성격이 있는 학문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생각해서 이해하면 훨씬 이해가 잘 되실 것 같은데요. 먼저 고대 해부학 지식이 형성되고 발전이 돼 왔고, 장기적으로 생리병리 현상에 대한 여러 현상들을 고찰을 하다 보니까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의료 행위가 축적되고 총결되고 검증되면서 이론이 형성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 아래에 있는 내용도 비슷한 내용이고 좀 더 부가 설명된 것이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한대 이후의 장상학설은 다음과 같이 발전했는데요. 내경도를 작성해서 사체를 해부했고, 그것이 또 경험으로 축적되고 임상 경험을 통해 검증되면서 새로운 학설이 제시되었습니다. 그림은 내경도의 사진인데요.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장부의 개념이 해부학 개념보다는 생리학이나 병리학 개념으로 넓어졌다고 하고, 그리고 하나의 기능 단위 개념으로 더욱더 많이 불리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저희가 조사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혹시 예. 질문 있으시면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저도 그 교수님께 여쭤보고 싶었는데, 그림으로 보기에는 그런 것으로 저도 이해를 했거든요. 근데 자세하게는 잘 모르겠어요. 그림은 항상 보고서는 느끼는 사람이 편의대로 느끼는 거죠. 자, 저걸로 과연 어떻게 뭐 내부 장부를 본 것인지 아니면 사람 전체를 본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는 좀 고민할 필요가 있겠죠. 근데 내경도에서 내경도의 이 글자를 뭐라 쓴 거죠? 자, 요게 무슨 글자죠? 안내. 요거는 아니다. 경성자로 되어 있네요. 네. 이거는 황제 내경에 아마 이 그림을 그린 사람이 잘못 쓴 것 같아요. 그 내경이라 하면은 우리가 항상 황제 내경을 보통 이야기하거든요. 그래서 황제 내경에 나온 내경이라는 용어를 쓰는데, 그 일반 이런 그림에서는 내부의 경치를 갖다 그린다 해서 이 경치경자를 써요. 경서경이 아니라. 그래서 내경을 동의보감에도 내경도라 해서 그림이 그려 있어요. 근데 내경도라 했으면은 내부의 모습만 보여야 되죠. 근데 동의보감에도 보면은 사람 옆모습을 딱 이렇게 그려놓고 거기에 내부 장부가 어떻게 있다라고 하는 거를 그려놨죠. 그러니까 그 그림, 짧은 그림 하나 딱 그려놓고서는 그걸 가지고서는 이 내경도라고 이야기하기는 좀 어렵죠. 좀 어려운데, 그러니까 서양에서 뭐 이렇게 별개 다 있고 이 구조별로 이렇게 나오고 해부학적으로도 이렇게 나오고 하는데, 한의학에서는 좀 아주
간단하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그런 이 그림을 그린 것들도 이 오장육부 같은 이런 부분들을 갖다가 간단하게만 표현했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 내경들을 그리면서 머리 끝부터 사람 모습을 옆 측면 모습을 앉아 있는 측면 모습을 그려놓고 그걸 갖다 내경도라 하는데 실제로 그 인체 내부에서 작용하는 기혈진액 같은 이런 부분들까지도 해부학적인 구조와 그런 기혈진액 움직임까지도 어느 정도 포함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내부 장부를 그린 것이 위주로 그린 것이다라고 보면 되겠죠. 예. 또 질문 있으실까요? 감사합니다. 예, 수고했습니다. 여기 주세요. 네. 자, 또 다른 질문이나 또 발표할 사람 있을까요? 자, 빨리 하고 빨리 끝내십시다. 네. 1조 조장이 누구였죠? 일조 조장이 장은비? 저희는 장상의 개념에 대해서 자, 장상학설의 개념에 대해서 이야기했죠. 저 일단 먼저 조원들의 의견을 말씀을 드리자면 장은비 학생은 그 장상학설이 이제 인체의 생리 특징과 병리 변화를 나타내는 거라고 말을 했고 그리고 그것이 인체와 자연환경 사이의 배경을 묘사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박정진 학생은 인체 외부 환경 변화에 반응해서 일어나는 작용이고 그것이 이제 현상을 통해서 나타나는 것이라고 말을 하였고 그리고 이제 저와 혜은 언니는 이제 장이 인체 내부를 나타내는 한자고 상이 이제 겉으로 드러난다는 뜻의 한자라서 이것이 합쳐진 것이 이제 인체 장부가 인체 외부의 환경 변화에 반응해서 일어나는 작용이라고 보았습니다. 저걸로 좀, 저 마우스로 좀 뒤로 넘겨줄래요? 아, 됐다. 네. 그리고 정솔님은 이제 장상이 똑같이 인체 내부의 생리 활동이 겉으로 드러나는 것이라고 하였고 다영님은 이 현대 양리학과 현재 한의학계에서의 정상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현대 양리학에서는 이제 해부에 초점을 맞춰져 있는데 그 현재 한의학계에서는 이제 비해부학적인 내용으로 그런 인체 활동을 설명하고 있다고 말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요약해서 이렇게 되었습니다. 질문이 있습니다. 예, 이렇게 이야기했고 질문을 좀 해주시죠. 질문하면 이렇게 나와 있는 사람이 굉장히 불편하죠. 발표를 어렵게 했는데 그 어렵게 발표한 친구를 갖다 더 어렵게 만드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되면은 다음에 또 발표하라고 하면 안 하려고 하겠죠. 그래서 좀 여러분들이 도와주셔야 돼요. 지금 마지막에 신다영 후보께서 쓰신 의견에 대해서 좀 궁금한 점이 있는데 현재 한의계에서 설명하는 장부 생리의 중심과 경향이 비해부학적이고 장기의 기능 중심 내용이라고 했는데 그럼 이것에 대해서 현재 한의계가 아닌 과거의 한의계에서도 해부학적이면서 장기의 기능이 아닌 다른 내용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바가 있는지에 대해서 좀 궁금합니다. 예, 대신 이야기해 좋아요. 예. 초기 한의학에서 장상의 이론을 할 때는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해부도 하긴 했었는데 현대에 들어서면서 그 몸으로 나타나는 현상에 좀 더 초점을 맞춰서 비해부학적으로 발전했다고 알고 있습니다. 예. 또 다른 질문 있을까요? 예, 없으면은 예, 고생하셨습니다. 예. 그 해부에 대한 내용은요. 서양에서도 해부학이 공식적으로 인증된 거는 1600년대 이후예요.
그 뭐 히포크라테스 시대니 뭐니 해도 해부를 많이 했다라고 하는 이런 기록들이 있죠. 해부했던 기록들이 있고, 그 해부를 누가 했죠? 대부분 학교에서 이게 해부할 때 해부학 기사들이 어떤 직업을 가져 있었죠? 머리카락은 이발사였죠. 이발사들에서 이발소 이렇게 막 돌아가는 그것이 이런 그런 표시를 하는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때의 해부학은요, 저 밑에 이 사람 하나 시체 놓고서는 그 시체를 갖다가 보는데, 이게 계단 강의실처럼 높게 해놓고서는 그 위에서 쳐다보는 식으로 해부를 진행을 했어요. 근데 그것도 1600년대 이후에 돼서 학교에서 이걸 공개적으로 해도 된다라는 이런 그 명령이 그 교황청에서 그게 나왔어요. 교황청에서 안 나왔으면은 그냥 해부를 하는 것을 학교에서 해부하는 이런 것들은 다들 비공개적으로 불법인데 그냥 하는 식으로 이렇게 됐었죠.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공개적으로 이 학교에서 이 해부를 해도 된다라는 게 나오고부터 해부가 됐는데, 그때부터 또 문제가 심각하게 많이 생겼어요. 어떤 문제냐면은 사체가 없어요. 해부할 사체가 없으니까, 예? 어떻게 해요? 부담? 예, 예. 무덤을 뒤져서 무덤을 파셔서 이 사체를 끌어오거나, 예? 어떻게 해요? 한 사람을 그냥 죽인대요. 예. 멀쩡히 있는 사람을 갖다가 그냥 딱 잡아다가 이렇게 하기도 하는 이런 범죄들이 굉장히 많이 있게 되었죠. 그러니까 사체가 모자라다 보니까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어떤 이 괴담도 많이 나오고 뭐 범죄 현상도 많이 있었고 하는데, 동양에서는 그런 사체 해부를 갖다가 동양 사상 자체가 또 서양에서도 그랬던 것처럼 이 사람의 몸을 훼손시키는 걸 굉장히 싫어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싫어했던 이런 내용들을 가지고서는 쭉 이야기할 때 보면은,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일제시대에 있을 때 뭐 신체 발부는 수주부문이 불가해당이라 라고 해서 머리 단발령까지도 거부하겠던 이런 것처럼 여러 가지 이 몸을 갖다가 굉장히 중시 여기는 이런 풍조가 있어가지고 사체 해부를 잘 안 하려고 했어요. 했다는 기록들이 몇 개 있어요. 몇 가지 있는데 대부분 아주 흉악 문제를 지른 사람을 사체를 해부해라 라고 하는 식으로 그런 해부를 했던 기록들이 그림으로 그려놓은 것들도 있고 한데, 그런 그림들이 아까 봤던 그림처럼 좀 아무리 이 그림을 못 그리는 사람이 해부를 처음 하는 사람이 해부를 해도 너무 못 그렸다라고 싶을 정도로 그려놨어요. 그래서 거기에다 이제 분석을 요즘 사람들이 하는 것이죠. 왜 옛날 사람들이 해부도를 저렇게 무식하게 그렸을까? 말도 안 되게 그렸을까? 라고 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하다 보니까 꼭 이것을 형태적인 구조적인 측면에서만 볼 게 아니라 기능적인 측면에서까지 같이 아마 그림을 그려놓은 것이 아닐까라고 하는 생각들을 하는 거예요. 정답은 아니에요, 그게. 정답은 아니고,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좀 더 쉬워지더라 라고 해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 그래서 아까 비해박된 장기 기능 중심 내용으로 들어갔다는데, 이것도 정답이 아닐 수 있어요. 그냥 이렇게 추측을 하는 것이죠. 이러지 않을까라고 추측하는 거예요. 생리학계에서도 생리학을 전공하시는 분들도 그래서 한방 생리학 다 틀렸다. 구조적인 측면에서 다 틀렸다라고 이야기를 하시기도 해요. 옛날 사람들을 볼 때요. 지금부터 한 100년 전에 사람들이 해부를 거의 못했죠. 그런데 사람 해부는 못했어요. 다른 이 내부 장부의 구조를 볼 수 있는 것은 다른 것들은 뭐가 있을까요? 한 100년 전에 사람들이 사람 말고 다른 동물들을 본다. 가축, 집에 기른 가축들 잡아야 먹잖아요. 자, 소 잡아서 소 잡고서는 소 가지고서는 다 해부가 되잖아요. 그래서 내부 장부도 먹고 고기도 먹고. 그다음 돼지나 소나 이걸 보면은 옛날에 뭐 한 50년대, 60년대 이때는 그 돼지 방광 있죠, 방광. 방광에다 바람 불어넣어가지고 묶어가지고 그걸로 공놀이 했다고 하죠. 아주 옛날에 그랬다고 해요. 우리보다 거의 뭐 큰 차이 안 나는 할아버지, 할머니께서는 어렸을 때 그런 걸 하셨다 할 정도로 이 내부 장부도 사람 장부는 아니지만은 그래도 다른 동물이나 이런 걸 해볼 수 있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림을 저렇게 험악하게 그렸다는 것은 반드시 이 구조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다른 측면도 생각했지 않았을까라는 측면으로 고민을 해줘야 된다라고 하는 거였죠. 그래서 장산호에 대한 부분들을 오늘 이렇게 막 급하게
이야기했는데요. 다음 시간에도 뭐 이게 해당되는 각 장부, 5장에 대해서 하나하나 또 이야기를 하고 할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렇게 정리하는 형식으로 좀 하다가 그 다음에 정리한 내용에 대한 평가, 여러분들의 생각들을 갖다가 같이 종합하는 시간으로 또 가도록 할게요. 그래서 발표가 조금 더 빨리 돼야지 많은 학생들이 발표하고 질의응답도 하고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가능하면 이 발표도 보면은 하는 사람만 하고 안 하는 사람 전혀 안 해가지고 좀 편차가 좀 심하게 날 수 있어요. 그것만 좀 주의하시면은 큰 무리 없을 거고요. 자, 컴퓨터는 로그아웃만 해주시고 의자 집어넣고서는 가시면 돼요. 자, 수고들 했어요. 여기까지 할게요.